피해자 윤 씨가 가입한 그 보험의 특이점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보험료도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도 굉장히 고액이었던 것도 특이하지만 이 해당 보험 가입 상품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 조건이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에 사망담보를 55세 이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이 피해자 윤 씨가 55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최대 8억까지 받을 수 있고 네. 피해자 윤 씨가 55세 넘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받는 보험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반대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더 나이가 들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그런 구조를 계획을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은혜 요청에 따라 이렇게 보험을 설계한 게 알고 보니 이은혜가 10대 때 교제했던 과거 남자친구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또 이 계곡 사건 이전에 2번의 살인 미수가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이 또 단서를 확보를 했죠. 네,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와 조 씨는 이전에 벌써 2월경에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지금 이제 그 피해자에게 복어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살해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고요.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밀었는데 이게 잠자고 있던 지인에게 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미수에 그쳤고요. 근데 여기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나왔던 것이 이은혜와 조연수의 SNS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은혜가 이제 조연수에게 보낸 메시지에 복어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외에도 그 윤 씨를 살해하려고 한 정황들이 추가로 공개가 됐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실제 사망하기 한 달 전쯤부터 네. 이 이은혜가 수상 스키나 뭐 바나나 보트 같은 수상 레저를 좀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8번 정도 이런 수상 레저를 즐기러 갔는데 그중에 3번을 자신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 씨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타게 한 거죠. 근데 윤 씨가 너무 무서워하고 막 물에서 나오고 싶어 하고 이분은 수영을 못 하니까요, 전혀. 네. 그러면은 오빠 탈수록 늘어. 계속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요해서 윤 씨로 하여금 이 수상 스포츠를 하도록 했다라는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수상 레저를 즐기다가 이 윤 씨가 물에 빠지니까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면 빨리 구조해달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은혜가 업체 관계자한테 빨리 보트 빨리 운전해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살해하려는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다 바나나 보트 타거나 할 때 다 구명조끼 입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안전 요원이나 이런 안전 장치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은혜도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면 길들이기, 괴롭히기 이러한 일환으로 했던 것 같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편 윤 씨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어요. 길들여 왔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또 경제 활동 등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를 하게 되고요. 또 지배, 조종, 통제 욕구를 이렇게 해소하는 데 반해서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또는 학력,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이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해서 이런 욕구를 충족하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상에게 정서적 학대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 지금 그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은혜 과거 범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또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경찰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은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만 15세일 때 속칭 우리가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네. 그런 범행으로 발각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총 9번이나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2006년 7월로 돌아가면 이 이은혜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가져서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후에 이 이은혜는 범행을 조금 더 방법을 진화해서요. 성매매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남성들의 지갑을 훔쳐가는 등 절도 행각. 이 남자가 신고하지 못할 거잖아요. 자기가 네. 성매매를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요. 자신이 혼자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합계가 400만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처음에 사실은 이 소년 상태에서는 처음엔 기소유예도 하고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는데요.
총 5번이나 소년 심판에 회부가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범행 자체가 계속해서 진화되고 횟수가 많았는지를 저희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이 임신 중이었던 2010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요. 폭행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받은 그런 전력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니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보험금도 최소 5번 정도 타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은혜는 그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약 800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고 탄했는데요. 그 남편 윤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2017년 9월쯤에 여기서 또 다른 남성과 또 그 해외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던 중에 거기서 이제 가방이 분실됐다라고 신고를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보험금 150만 원을 챙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자 보험의 허점을 노린 그런 범죄를 실행을 했고 이와 같은 그 보험 사기를 통해서 총 5차례 800만 원의 여행자 보험을 수령했습니다.